나중에 이제 그 옵션으로 판을 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옵션으로 짠 판을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시장을 판을 짰는지 읽어나가고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선 읽을 것인가, 시장 조성의 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접근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을 살피면서 옵션의 가격들, 또 행사가별, 또 잔존 만기별로 옵션 가격의 흐름이 어떤지를 살피면서 현재 짜여진 판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장중에 읽어내기 위한 것이, 읽어낼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시장조성론 4번째 강의 옵션 판때기, 이 강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이제 현물로 시장을 장악하고 선물로 시장을 운용하면서 옵션을 이용해서 판을 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짠 옵션 판은 도대체 어떠할까 탐구해보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면 옵션 판때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부터 체크해 나가야 할 것인지, 우선 저는 옵션의 개념부터 다시 짚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현물로 옵션으로 판을 짜고 선물로 시장을 운용한다. 그럼 도대체 이 옵션으로 짠 판은 어떤 판인가? 그런 판때기를 어떻게 이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판때기에서 그들이 하는 방법들이 어떠한 부분들인지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그 옵션의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 오늘 강의할 내용들은 이제 옵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옵션의 그 개념을 바로 세운 이후에 그다음에 옵션 행사가 그리고 만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옵션의 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옵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옵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옵션 행사가와 만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옵션의 본질 강의를 통해서 옵션의 개념, 그리고 옵션 행사가, 또 만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강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강의를 듣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옵션의 본질 강의를 먼저 수강해서 그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하실 것을, 선행학습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이 옵션의 개념과 옵션 행사가 및 만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구체적인 접근을 해나갈 때 옵션의 미결제 약정 부분, 옵션의 미결제 약정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나가야 됩니다. 옵션의 그 미결제 부분을 가지고, 옵션의 미결 가지고 그 옵션 판을 이해해 나가는 데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옵션의 잔량과 또 옵션 그 잔량의 증가와 감소되는 그 변화 내용들, 증감, 그리고 또 옵션 호가, 호가의 변화, 이걸 통해서 시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옵션 미결제 약정 부분은요, 저희가 진행한 다른 강의, 수급론 기초 부분에서 선물 미결제 약정 및 옵션 미결제 약정을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선행해서 학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옵션의 잔량과 증감, 옵션 미결제 약정이죠. 옵션 미결제 약정의 잔량, 그리고 그 잔량의 증감, 옵션 호가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실천적인 부분으로 오늘 강의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습 삼아서 그 옵션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콜옵션, 콜옵션이라고 하면 시장이 상승했을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콜옵션이다. 이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콜은 부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예, 상승 한계 가격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현물 자산 보유자가 부르는 콜을 하는 상승 한계 가격이자 상승 기대 가격이며 또 상승 시 뭐죠? 만족 가격입니다. 상승 한계 가격이자 상승 기대 가격이고 또 상승 시 만족 가격입니다. 기본 개념이에요. 콜옵션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풋옵션의 기본 개념은 예, 시장이 하락했을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 아니죠?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풋옵션은 메이저들의 시장 조성자들의 농간이 담긴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기본적 풋의 개념은 현물 보유자가 자신의 자산이 최소한 이 해당 가격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짚어두는 것이 풋, 짚다라는 뜻이죠. 풋옵션 매도 발행입니다. 이렇게 풋옵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이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부 외가 옵션에 대한 개념이에요. 외가 옵션들. 외가 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옵션 행사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옵션 행사가와 만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외가 옵션, 즉 out of the money, 가치 변동성만 존재하고 외재 가치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행사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분이 아닌 가치의 변동성이 존재함으로써 행사가 될 수 있는 등가나 내가로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옵션을 외가 옵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짚었던 콜과 풋, 이 옵션 개념은 전부 OTM, 외가에 대한 옵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외가 가격 옵션의 발행과 내가 가격 옵션 발행은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외가 가격 옵션은 특히 콜옵션 외가를 부른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정도까지 상승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을 팔겠다는 기대 가격이자 상승 시 만족 가격이고 그래서 그 가격이 어떤 한계를 지니는 상승 한계 가격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치가 있는 내가격 옵션, 인더머니, ITM 옵션을 발행한다, 콜 옵션을 발행한다는 것은 시장 조성자가 그 가격까지 끌어내리겠다라는 시장 조성자의 방향 설정입니다. 현재 자산의 위치가 260입니다. 260인데 250이라는 내가격 옵션 콜 발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래로 그만큼까지 내리겠다는 자신 있는 행위예요. 내가격 옵션 발행은 외가격과 달리 시장 조종자들의 강한 방향 설정이다. 이 개념을 구분해서 내가격과 외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옵션 가격의 상대성을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옵션 행사가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내가격 옵션을 발행한다라는 것은 발행을 하는 것이 외가격을 콜할 때 그 정도 이상은 못 가라고 발행하는 외가격 콜옵션을 발행하는 것과 내가격 옵션을 콜하고 부르는 것은 그 가격까지 내려치겠다라는 자신 있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방향성 공략이다. 내가격 옵션의 발행들은. 왜냐하면 내가격 자체가 내재 가치를 갖고 있고 델타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외가 OTM 옵션은 가치 변동성만 존재하고 외재 가치만 있다라는 측면에서 배가의 영역이고 또 자리값 변화에 따른 감마의 영역, 또 시간 가치 감소에 따른 세타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의미를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옵션에 대한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그들이 짜놓은 옵션판을 읽어낼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옵션 만기의 의미를 한번 따진다면
옵션 만기는 다시 말해서 잔존 만기입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가능성이 많죠. 예,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배가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잔존 만기가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시간 가치의 감소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세타의 영역입니다. 옵션 만기는 세타와 배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제 옵션 만기가 뭐 만기만 얘기하다 보면 세타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다 나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배가 변동성 역시 잔존 만기가 길수록 기대치가 더 높겠죠. 기대치가 더 생길 수 있죠. 근데 잔존 만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 행사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만기에 접근할수록 배가 변동성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타와 배가 이 옵션 외제 가치의 프리미엄을 세타 가치와 배가 가치로 나눠서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가 수학으로 계산될 수 있는 그런 그릭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타와 배가의 영역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지금 해드렸는데요. 이 옵션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기본적으로 콜옵션이 의미하는 것은 자산 보유자가 상승 시 만족하는, 또 기대하는, 또 한계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부르는 것이 외가격 콜옵션 발행이고, 내가격 콜옵션을 발행한다는 것은 시장 조성자의 행위라면 그것은 그 내가격 옵션 행사가 자리까지 시장을 내리치겠다,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방향 설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의 변화를 읽어나갈 때. 시장의 판이 딱 짜여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시초 흐름에서 내가격 콜옵션이 시장 조성자들에 의해서 마구 두들겨 맞으면서 가격이 하락한다. 예, 그럼 그 시장, 그날 시장은 아침부터 두들겨 맞는 시장인 겁니다. 하락을 강하게 가져간다는. 그렇게 시장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판이 그렇게 짜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외가격 풋옵션을 외국인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외가격 풋옵션을 발행을 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시장을 하락으로 보지만 적어도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외가격 옵션을 발행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격 옵션, 풋옵션을 발행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260인 현재 위치인데 270 풋옵션을 마구 발행합니다. 비싼 옵션을. 매도 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 270까지 시장을 끌고 올라가겠다라는 강력한 방향 설정이라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델타 영역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옵션, 어쨌든 이 파생시장이 공급자, 발행자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행만 하겠습니까? 이 시장 조성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발행했던 옵션을 다시 사들이기도 하겠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들이 옵션판을 짜가는 과정에서 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 환매수 한다는 건 그들이 발행했던 옵션을 다시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시장 흐름이 추세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이제 감마장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해당 방향으로 추격을 할 수 있는 시장 흐름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외가격의 풋옵션을 마구 발행했었어요. 이 아래까지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외가격 풋옵션을 발행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그들이 발행했던 것을 환매수하고 있어요. 싸구려 풋옵션을 외인들이 다시 사들이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밑으로 확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세적으로 치고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흐름이. 감마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감마가 터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조성자의 옵션 환매수 흐름이 체킹되면 변동성 매도자는 반드시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성 매수자는 찬스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 조성자의 옵션 환매수 흐름을 체크해낼 수 있는 것. 판 구조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발행 위주의 플레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기발행했던 외과의 옵션들을 환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된 옵션 방향 쪽으로 외과 콜을 환매수했으면 위로, 그다음에 외과 풋매수를 환매수하고 있으면 밑으로 강하게 폭발적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옵션의 어떤 그 개념, 그리고 행사가에 대한 이해, 또 만기에 대한 이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지금부터 옵션판 구조가 어떻게 짜이고 우리가 시장을 읽어나가는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달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타 강의 주제로 이미 강의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당의 강의를 다시 듣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옵션의 본질 강의를 다시 또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